자, 여러분, 이제 두 번째 다음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상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제 학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제가 화면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 이제 우리 이제 상인 또는 영업주라고 얘기하고 있죠. 상인 또는 영업주. 음, 상인 또는 영업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이제 사례를 이렇게 있는데요. 이 사례는 나중에 이제 상산 매매하고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A가 3,000평 사과나무를 가수를 경영하고 있어요. 이 가운데 1,000평 정도는 사과나무에서 사과를 수확해서 벼두시 사과 판매상에게 판매했어요. 사과 판매상, 이제, B는 이제, 그 사과를 판매한 사람이죠. 상인이겠죠. 그래서 A로부터 사과를 수령한 후에 7개월이 지나서야 자신의 사과가 50상자가 쓰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럼 보세요. 이제 사과를 이제 50상자를 받으면 사과를 다 잘라볼 수가 없잖아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럼 어떻게? 대충 이제 하나만 잘라보고, 괜찮네. 그 사과가 이렇게 하죠.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른 열어보지 않은 곳에서 어떻게 해요? 사과가 썩어 있어요. 하나 썩으면 다 썩잖아요. 그죠? 그래서 7개월이 되어서야 자신이 수령한 사과 가운데 50상자가 썩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런데 B가 즉시 A가 그 하자를 통지하고 이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A는 자신이 상인이기 때문에 매수인에게는 상법 제69조에 따라서 목적물에 대한 검사 또는 하자 통지 의무가 있는데 B가 이를 게을리하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 없다고 했습니다. A의 주장은 가능할까요? 했을 때 일단 이거 딱 봤을 때 여러분 이런 걸 봤을 때 B는 사과 판매상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뭐야? 당연히 상인이겠죠. 상인인데 A가 그럼 과연 이제 상인이 될까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상인이 되면 이제 A와 B가 상사 매매이기 때문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이내에 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6개월이 넘었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손해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실 이제 나중에 우리가 그 상사 매매를 했을 때, 그 매도인이 또는 매수인이 부담할 의무들이 있습니다. 그걸 공부를 하게 되는데, 지금 왜 이 사례하고 연결이 돼 있냐 보면,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면 이제 상인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이제 상사 매매를 갈 건데, 상사 매매, 제가 보시면, 여기 보세요. 상인 가면 상사 매매 있죠? 상사 매매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도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내용들을 쭉 공부하면 여기에 또 우리 아까 했던 그 사례가 나와요. 똑같은 사례예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이제 이유가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3조하고 67조가 충돌했을 때 뭐가 될 것인가?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제 그 상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 이제 내용들이 쭉 공부를 하게 되고 자 1조에서는 그럼 이 사람이 상인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안 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내용들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이 사례에서는 두 가지 논점이 있죠. 상인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요 내용하고 상인이 되었을 때 어떤 관계가 적용되는지 이걸 보기 위해서 우리 상사매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는 A가 상인이니까 상인이 아닐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상인이 되면 상법에 적용되고 상인이 아니면 상법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요 사례는 나중에 또 하겠지만 요 사례를 읽으면서 이 사람이 A가 상인이 될 것인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상인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이따가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과연 A가 상인이 될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런 논점을 알면 이제 풀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알고 이따가 다시 와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인의 개념을 이제 먼저 보면 1번 실질적 관념으로서 기업의 인적 조직으로서 기업 활동을 촉진하는 자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업 활동을 하는 사람은 상인이다. 이렇게 농사 짓는 사람을 우리가 상인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얘기. 자, 그러면 형식적으로는 이제 기업 활동에서 권리와 의무의 기속 주체다. 그래서 권리를 부담하고 의무도 부담한 내가 뭐가 되냐? 그냥 상인이 된다. 내 앞으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사람만 상인이 될 수 있냐?
이름만 걸어놓고 다른 사람이 상인을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상법에는 당연상인, 당연히 상인이 되는 규정이 있고요. 의제상인, 그 다음에 소상인, 이렇게 그걸 하고 있습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당연히 상인이다. 그러면 상인이 아니지만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상인으로 봐준다. 그 다음에 소상인은 말 그대로 작을 수예요, 작을 수. 그래서 진짜 규모가 영세하고 아주 최악의, 최악이란 말은 상황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최고로 낮다, 자본금이. 그런 걸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상법은 이렇게 상인을 구별하고 있고, 우리 기업 형태를 기준으로 우리는 뭘 하고 있냐? 개인 기업, 그다음에 상인, 자연인. 자, 그래서 우리 개인 기업의 상인이 뭐가 있냐면, 이제, 자연인이 있어요. 또 공동 기업은 뭐가 있냐? 여러분 보세요. 혼자 이렇게 사업하는 거하고 같이 투자를 받아서 하는 게 더 크죠? 그게 법인이에요. 이게 바로 회사예요. 그래서 개인 사업은 이제 자연인이 있고 공동기업 상인에는 법인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법인의 종류를 크게 자연인과 법인으로 되는구나. 그럼 우리 같은 사람은 언제부터 상인이 될 수 있는 거야? 가장 궁금하게 여겨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렇게 따라오시면 되고요.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구별하고 있구나. 그럼 우리 상법은 상인을 크게 당연상인, 의제상인 이렇게 나누고 또 소상인도 있다. 근데 이 상인이 될 수 있는 주체는 뭐가 있냐면 사람과 법인이 이렇게 이제 머리에 딱 넣으면 됩니다.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상법을 적용하기 위한 기준으로서 이제 뭐가 있냐? 입법주의에서 입법례, 입법례. 우리가 이제 보통 입법례는 이제 비교법적 고찰이에요. 이런 제도가 있을 때 이러한 나라는 이렇게 이렇게 입법을 만들었고, 이런 나라는 또 이렇게 밥이라, 밥, 이렇게 법을 만들었다. 상호 비교할 수 있고, 우리나라도 입법을 만들 때 상호 비교되는 것들을 참조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버릴 건 버리고, 우리나라에 적합한 내용들을 법에 넣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독자적으로 이제 뭐 어떻게 뭐 선두주자로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뭐 법을 만들어서 하면 우리가 되는 거죠. 이런 제도가 우리 민법에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 전세권제예요. 전세권. 전세권은 다른 나라에 없는데 우리나라만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대다수 이제 법들은 우리가 다른 데서 다 빌려오거나 우리가 빌려 쓰거나 또는 어떻게 해요? 참조하거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상인에 대해서 상법 적용 기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상인이라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뭐 살고 재워주고 어떻게 뭐 자기네들끼리 뭐 이렇게 뭐 서로 교환하고 이런 것들을 상행위로 볼 것인가?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맨날 사고 팔어. 근데 그 사람들이 정해져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을 뽑아내서 상인을 볼 것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상인의 개념을 정하고 그 사람들을 관찰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을 우리가 상행위를 하자. 그렇게 하는 스탠다드, 기준이 하나 있는 거고 어떤 상행위가 뭐 반복돼. 어떤 사람들 사람은 늘 채워주고 먹여주고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상행위가 무슨 뭐또 농기구 같은 걸 농기구 빵기계 같은 걸 만들어서 계속 팔면서 돈을 받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그런 유형들을 정하고 그 유형을 하는 사람이 한정돼 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상인을 볼 것인가. 이렇게 정하는 걸 우리가 입법주의, 비교법적 고찰이라 하고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면 먼저 상인주의가 있죠. 상인주의, 상인주의가 있습니다. 상인주의. 상인주의는 우리가 주관주의, 형식주의예요. 그럼 이 사람이 상인이야. 그럼 이 사람이 상인이 아닌지 그거 알 수 있어? 잘 모르잖아. 그래서 상인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가 하는 행위를 상행위로 한다. 그래서 우리 제5조에 있어요. 5조. 그래서 이 5조가 어떤 내용이냐면 바로 의제상입니다. 상인으로 간주하는 거. 두 번째, 어떤 게 있냐면, 상행위주의, 객관주의, 실질주의예요. 상행위주의. 그래서 상행위 유형을 이제 시장 같은 거 장사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 사람들 장사를 하는구나. 저 가게 주인은 저 사람이네. 저 사람이 상행위구나. 이렇게 예시할 수 있잖아. 이해됐지? 그래서 상행위의 개념을 먼저 정하고 그 정한 사람의 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으로 보는 게 바로 사도야. 이게 당연상이에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나라 법조는 4조 당연상인과 이게 5조의 의제상인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법을 만들 때 의제상인도 있어야 되고
당연상인도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절충기를 채우고 있다. 이게 우리나라는 4조와 5조가 어떻게 돼 있다? 다 되어 있다. 이해됐죠? 예. 그럼 우리나라는 이런 입법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일 때 우리는 절충해서 받아들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네,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인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상인의 종류.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별표 5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상인의 종류인데 보시면 상인은 일단은 당연상인과 의계상인으로 된다. 그래서 제가 당연상인이 되는 거는 뭐냐? 당연히 상인이에요. 그런데 의제상인은 당연상인은 아니지만 상인으로 봐줄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이 생기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걸 우리가 의제상인이라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요건들 꼭 기억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자기 명의로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기본적 상행위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해야 돼요. 그럼 22가지 중에 어느 한 가지를 하고 있어요. 이해됐죠? 그 다음에 영업성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으로 해야 돼. 영업성을 가지고. 그래서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요건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당연상인은 자기 명의 기본적 상인이 중에 한 개 이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이렇게 당연상인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상사회사라 그래요. 부르기 편하게 상사회사. 알았죠? 그래서 보세요. 자기 명의란 말은 뭐냐? 중요합니다. 스스로 기속 주체, 스스로의 기속 주체, 즉 누가 행하는지 문제 안 돼요. 그래서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누구냐? 이게 관건이에요. 즉 권리를 의무를 누가 부담하느냐? 이게 여기서 말하는 명의란 말은 명의 허중 같은 그런 명의가 아니고 응? 네임도 아니야 이게는. 알았지? 응, 네임도 아니야. 이름도 아니고 우리가 성함이 뭐야? 그것도 아니야. 그럼 여기서 명의는 뭐냐? 뭐야? 이걸 꼭 기억합니다.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 이거야. 이게 바로 명의야. 권리 의무의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그럼 보세요. 이제 자기 이제 명의가 있고 자기 계산이 있어요. 자기 계산. 자기 계산. 그럼 자기 계산이란 말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경제적 기속 주체가 어, 누구냐? 이런 뜻이야. 그러면 계산이란 말은 자, 다시 합니다. 명의란 말은 여기서 이제 명의란 말은 권리 의무의 기속 주체가 누구냐? 그래서 자기 명의면 자기 스스로가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하는 거야. 그럼 타인 명의는 뭐야? 남의 이름이 아니라 제3자인 타인이 권리를 갖고 의무를 부담한다. 이렇게 머릿속에 쏙 넣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계산이란 말도 경제적 이익, 기술주체, 경제적 이익을 누가 갖는 거야? 자기 계산이면 내가 이익을 받는 거야. 그럼 타인 계산은 타인이 이익을 받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럼 여기서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뭐 이렇게 자기 계산은 필요가 없고 누가 이득을 받냐? 자기가 받을 필요도 없고 타인 계산도 필요 없어. 오로지 자기 명의이어야 합니다. 이해됐죠? 그래서 자기란 말은 본인이야. 그럼 명의는 뭐냐? 이름이 아니야. 네임이 아니야. 권리, 의무의 기소 주체다 말하겠다. 그래서 자기 명의란 말은 자기가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럼 보세요. 타인, 제3자가 명의다. 이 말은 권리, 의무의 기소 주체가 누구야? 타인이란 말이야. 그 타인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되는 거야.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니라. 타인의 이름이 아니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이해됐죠? 예. 그러면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 요건이 뭐다? 자기 명의다. 알았죠? 자기 명의. 이 자기 명의는 자기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한다. 그래서 그걸 아시면 되고. 그래서 보세요. 이 주선이란 말은 소개팅 아시죠? 이게 뭐냐면 자기 명의와 타인 계산. 우리 위탁매매인 가서 배울 겁니다. 근데 먼저 봐야 돼요. 자기 명의. 자기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해. 타인 계산. 이득은 누가 취해? 제3자 취하는 거야. 왜? 친구 소개팅 시켜주면 둘이 잘 되면 누가 이익 봐. 그 친구가 보는 거지. 그럼 잘못됐을 때 누가 책임을 묻어? 내가 책임을 묻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합리적인 과목이 상법이에요, 여러분.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주선.
꼭 기억합니다. 주선이 뭐야? 소개팅이다. 주선은 뭐야? 자기 명의 타인 계산이다. 나중에 물어봅니다. 알았죠? 네. 그래서 우리 당연상인이 대해서 첫 번째 건 자기 명의예요. 자기 계산도 아니고 타인 명의도 아니고 타인 계산도 아니고 오로지 뭐 자기 명의다. 이때 자기 명의는 권리, 의무, 기소 주체가 바로 본인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어, 자기 애인이나 사랑하는 사람들 자기 그러잖아. 자기가 자기를 불러요? 그럼 어떻게? 타인 이렇게 불러? 그것도 웃기잖아. 그럼 자기를 왜 자기라 할까? 자기의 부신처럼 사랑한다 이런 뜻이겠죠. 예? 알았죠? 좀 알고 좀 우리 부릅시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 상행이 우리가 이제 22가지가 죽인데 나중에 볼 겁니다. 거기서 이제 어느 한 가지를 해야 돼. 이해됐지? 그리고 그걸 계속 반복을 해야 돼. 일회성으로 하면 민법이에요. 그 상법은 장사를 계속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영업이란 말은 뭐냐면 영리를 목적으로 그 업을 계속 반복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영업이에요. 뭐라고? 영업이 뭐라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음, 그 업을 계속 반복하는 것.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됐지? 예. 자, 그래서 이제 당연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명의 기본적 상인이 어느 중에 한 개 영업성을 가지면 우리가 당연 상인이 되는데 이런 당연 상인을 우리가 편의상 회사라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상사 회사라 부르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상사했을 때는 당연 상인이구나. 기본적 상인을 하는 회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일단 예를 많이 드릴 거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지를 한번 볼 겁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의제상인 보세요. 의제상인. 자, 어떻게 보세요? 자기 명의로 영업을 계속 반복하는데 꼭 22가지로만 할 수 있을까요? 못하잖아. 그렇죠. 이럴 때는 일정한 경우에 대비해서 상인으로 봐주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설비 상인이에요. 점포 기타 유산 설비에 의해서 이제 설비를 갖췄어요. 이제 가게 같은 걸 갖추고 알았죠? 예. 그 다음에 상행위 이외의 영업을 하는데 상행위 이외 여기서 말하는 상행위는 이렇게 기본적 상행위 22가지 이외의 것을 할 수 있었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은 뭐야? 설비를 갖췄다 이 말이야. 그래서 설비 상인이라는 거야. 이해됐지? 예. 그다음 민사해사라는 거야. 민사해사에서 민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46조 이외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기본적 상행위 이외에 뭐 농업, 어업 같은 거. 우리 농업 보세요. 예, 어떻게 되는 거야? 예, 뭐 채소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사업성을 키울 수 있잖아. 그럼 어업 어떻게 되는 거야? 뭐 농업, 어업 또는 뭐 있어? 축업, 축산업, 축업이 네. 뭐 오징어 같은 걸 말려가지고 이제 거의 공장처럼 만들어서 팔잖아. 그다음에 축산업, 대관령 가봐봐 우유 짜가지고 치즈 만들고 하잖아. 그럼 그 사람들에게 22가지 기본적 상인이 안 들어가 있어. 그럼 그 사람들 남양우유, 유업, 매일 유업. 그 사람들은 상인이 아니야? 성인이야. 그 사람들도. 왜? 민사회사예요. 그럼 상법에 적용을 받아. 당연히 받지. 그래서 이렇게 전폭기타 유사한 설비를 가지고 상업 이외의 것으로서 뭐 농업이나 어업, 축산업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회사로 안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뭐 한다? 예, 민사회사라는 거야. 그럼 상사회사와 민사회사는 상법에 적용을 받아? 당연히 받지. 상사회사는 4조에 받고 얘는 5조에 반대했잖아. 이거 5조. 민사회사는 5조. 당연상의는 몇 조? 아까 얘기했잖아. 당연상의는 여기서 4조라고.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지. 기본적 상행이라는 상사회사, 기본적 상행위 이외에서 설비를 가지고 있는 의제상의는 민사회사. 이렇게 머리에 넣으면 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예, 잘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사조 우리 이제 조문이죠. 당연상인 자기 명의로 맞아요. 상행위를 하는 자 이때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는 자는 상행위를 한다. 그럼 이 상행위는 당연히 뭐야? 상사회사를 했지 아까. 그럼 얘는 뭐야? 영업성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당연히 영업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자, 동전 코인이 아니에요. 같을 전 앞전자 상인이면 상인이야. 그럼 같이 또 상인 의제상인이면 좀 없어 보이잖아. 그래서 동전 의제상인 알았죠? 전폭기타 유산 설비에 의해서 아까 얘기했죠? 전폭기타 유산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그죠?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그럼 보세요. 설비를 갖추고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해요. 그럼 이 사람은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상인을 보는 거야. 설비 상인을 말하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회사는 민사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환과 같다 말은 민사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즉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전환과 같다. 이게 뭐야? 바로 어업이나 농업, 축합 이런 걸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에 회사로 봐줄 수 있다. 이런 회사를 의제상임이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그 우리나라는 사조도 있고 보조도 있잖아. 그지? 음, 그렇게 아시면 되는 거야. 그다음 하나 우리 소상인이 있다 했죠? 소상인. 소상인은 이따가 나중에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CF로 놔뒀죠.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제 상법상 상인, 의제 상인, 당연 상인이 되지만 뭐가 되는 거야? 상법이 적용되는 거예요. 알았죠? 상인도 아닌데 상법이 적용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그러나 상법상 상인이 아니면 상법이 적용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과연 상법상 상인인가 여부가 중요하고 상법상 상인 여부를 판단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먼저 상법상 상인이 판단하면은 첫 번째 잘 들으세요. 네, 첫 번째. 네. 자, 당연 상인인가 이렇게 판단해야 돼. 이 사람이 당연 상인인가? 그럼 당연 상인이 되기 위한 요건을 봐야 되지. 자기 명의, 기본적 상행이 영업성이 있냐? 그럼 안 돼. 그럼 자, 당연 상인인가? 예스. 그러면 당연히 이 사람 뭐야? 상법 적용되는데. 그럼 아니야. 그럼 두 번째 뭘 따져봐야 돼? 의제 상인인가? 그럼 이 사람 뭐야? 설비 상인인가 또는 민사 회사인가? 맞으면 상법에 적용하면 돼. 그럼 이것도 아니야. 그럼 상법 적용하면 안 돼요. 이 사람은 상법상 상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럼 우리가 이 사람 신경 쓸 필요 있어 없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뭘 이제 기억하시냐면 아 당연 상인을 판단하고 두 번째 의제 상인을 판단한다. 그래도 아니다. 그럼 우리는 상법에 적용을 안 받는 그런 상인이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는다. 자 보세요. 아내의 명의로 아내의 명의로 이때 명의는 아내의 명의 이때는 아내의 이름으로 이런 뜻입니다. 아내의 이름으로 잘 들어야 돼요. 아내의 이름으로 당구장 영업할 것을 구청에 영업 허가를 얻고 남편이 당구장을 경영한 경우 누가 상인이 될 것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될 것 같아요? 어. 자, 보세요. 아내 보세요. 자기 명의 기본적 상행이 영업성에 대해서 가지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명의. 우리 당연상인이 되기 위해서 자기 명의는 권리와 의무를 어떻게 해요? 본인이 책임져야 돼. 그럼 이 사람은 행정청의 이름만 가려줬지. 그래서 여러분 상법상 상인이 되기 위해서는 행정청의 이름 그 허가받고 이런 건 아무 관계 없어요. 알았죠? 내가 권리 의무를 부담하면 내가 영업 허가를 받지 않더라도 상인이 되는 거야. 상인하고 영업 허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알았죠? 예. 그거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 상인을 하는 게 없어. 그럼 남편을 볼까요? 남편은 자기 명의. 당구장을 하면서 자기가 모든 권리와 의무를 부담할 거예요. 그 다음에 기본적 상행위. 우리 22가지 중에 뭐가 있냐면 공중접객이 있어요. 손님이 왔다 갔다 하는 거 음식점, 당구장, 구장, 서점, 사우나 이런 걸 하고 있어. 그걸 하루만 할 거야. 계속 할까? 계속 한다. 그럼 남편이 되는 거야. 남편이 상법상 상인이 된 거 문제 안 돼.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이름으로 뭐 허가를 받았는데 이거는 공법상 행정 절차상의 문제지 우리 상법의 상인이 되는 거랑 아무 관계가 없다는 걸 꼭 기억해요. 알았죠? 시험 내면 다 틀려요. 이런 거 시험 내지 않 몰래요. 이해됐습니까? 예, 그래서 행정관청의 명의로 허가받는 것은 상법상 상인인 것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어요? 예, 이런 것들은 이름으로 받는 건 이름이 뭐야? 권리 의무의 주체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야. 관계 없어요. 안에는 단지 행정관청의 이름을 사용해서 했기 때문에 당연상인상 명의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당연상인상의 명의가 뭐였어요? 권리와 의무. 자, 당연상인이 되기 위한 명의는 권리와 좀 붙어있지? 의무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남편이 상인이 된다. 꼭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 이거 보세요. 포도를 재배하는 A는 그의 태풍으로 낙가를 했습니다. 포도를 하지 마. 사과를 할까? 사과를 재배하는 A는 그의 태풍으로 낙가를 했습니다. 남, 남은 과일이 상품 가치가 없어 트럭에 싣고 트럭에 싣고 아파트 단지에서 판매한 경우 A는 상이니까 그래서 막 마이크 잡고 뭐 사과가 막 싱싱한 사과 왔습니다 뭐 쌉니다 이렇게 했어요. 상인일까 했을 때 당연 상인이 되는지 보십시오. 당연 상인이 되는지 자 자기 명의로 하겠죠.
그럼 기본적 상행에 트럭에 싣고 다니고 이런 유형은 없어요. 알았죠? 영업선도 없어요. 이 아저씨 배 아프면 내일 안 나와요. 상인이 아닙니다. 그럼 의제 상이니까 설비? 트럭이 설비예요. 예, 이동하고 막 그러는데 푸드트럭 같은 것은 이선 사업자지 상인이 아니에요. 알았죠? 트럭. 예, 아니죠. 민사회사, 농업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연상인은 아니니까 의제상인, 설비상인인가 아니지. 민사, 농업업 하고 있어 안 하지. 결국 의제상인도 아니야. 결론적으로 당연상인도 이 사람은 상법상 상인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뭐야 이 아저씨 농부. 사과 재배 아저씨. 이 사람 뭐야 농부지 농부. 그 우리 아까 봤던 사례 있잖아 사례. 그럼 그래서 A가 사과를 키워서 팔고 누구 상인에게 팔았을 때 이 사람은 뭐야? 쥐가 상인이라 얘기하는데 상인이야 상인이 아니야. 상인이 아니지. 그럼 이 사람은 뭘까? 뭐야 농부지. 그럼, 그럼 상인과 비상인, 농부와 거래했을 때 원래 3조에 의하면 상법이 적용되는데 우리 이 법 특별 규정에서 67조는 상인과 상인이라 해야 되잖아. 그럼 상법이 적용돼 안 돼요? 안 되겠지. 예.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 요즘은 이제 이거 없 썼는데 옛날에 많았어요. 뭐 미세먼지와 황사 때문에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준비한 사람이 예, 마스크를 사용하는데 준비한 사람이 예, 없습니다. 많습니다. 왜 이러지? 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세먼지 많은데 이제 갑자기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일기예보로 안 봐주고 이제 항상 준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에서 요즘 이런 게 없었어요. 옛날에 좀 많았는데 예를 들은 겁니다. 지하철에서 비가 마스크를 판매합니다. 원래 안 되죠. 비가 상인일까 했을 때 비의 상인 당연 상인인가 따지죠. 자기 명의 그 자기의 의무 권리를 진다. 그래 좋다. 기본적 상인인가 마스크 파는 행위는 없어요. 영업성인가 그 기차가 자기 거예요. 아니죠. 그래서 당연 상인이 안 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의제 상인이니까 설비 지하철이 지 겁니까? 한 칸에 한 2억 넘어요. 예, 많이잖아. 그 영업소도 그렇잖아. 매일 반복적으로 그 차이 오는 것도 아니고, 민사에서, 이게 농업업은 당연히 안 되죠. 그럼 결론은 당연 상인, 이재상인도 아니고, 상법상 상인이 안 되고, 그러면 이 사람 뭐야? 잡상인이다, 이 말이야. 그럼 상법이 적용돼, 안 돼? 안 되지. 이해됐어요? 예. 그 다음에, 예, 재래시장 모퉁이의 난전에서, 난전은 이제 어지러울 난자죠. 산나물을 팔는 할머니가 상인일까 했을 때, 할머니 상인인지 따져봐야 돼요. 자기 명의를 하지만 기본적 상인이 아니잖아. 없잖아. 그 다음에 영업성. 그 할머니가 비가 오거나 이러면 안 올 수도 있어. 당연상인은 아니야. 설비 없어. 민사회사도 아니야. 당연히 아니죠. 우리 이런 사람을 노dom상이라 한다.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잡상인과 노dom상 같은 것을 우리 상법에서 규율 한다?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무슨 말인지? 예, 좋아요. 자, 그렇게 아시고,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두 번째 타임 마치고, 나머지는 이제 시간 타임상 세 번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알았죠? 네.